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코스모 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0원에 10%요. 5만 원대면은 상당히 좀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오래 갖고 있고요. 네. 이것이 앞으로 전망하고 그 손절가하고 또 추가 매수 이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일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뭐 추가 매수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은 10% 정도면은 네. 이 코스모학을 뭐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잖아요. 이산화 티타늄 쪽에서의 뭐 이쪽에서 많이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이제 매출 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 4분기도 지금 이 적자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매수가가 57,000원이시고 오늘 지금 32,350원인데 매도 손절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우선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 소재 쪽이 이제 저가 매수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결국 양극재 쪽에서 황산 코발트는 핵심적인 원료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향후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긴 호흡으로 10%의 비중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코스모학을 뭐 20%, 30% 했을 때는 이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언제 빨리 좀 실적으로 잡히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세요. 네. 뭐 최대로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20, 30%로 올린 이후에 계좌 전체 자산에 대한 부분에 연동성이 많이 있어 버리면은 현재적으로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한 이 전망보다도 비중에 대한 부분을 10%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재무제표를 뭐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코스모학은 큰 기업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적자로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 유보율이나 뭐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어요. 100% 이하고 유보율도 작년 4분기 때 봤을 때도 거의 700% 가까운 668%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재무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말씀드렸던 이산화 티타늄에 따른 이 재고 조정에 따른 이 원가 상승 또 2차 전지 쪽에서의 소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또 하락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딱 10%만 유지를 하시고 물론 이제 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손절을 하는 것보다도 뭐 또 5%까지도 줄이기에는 코스모학의 그런 기업 자체가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을 좀 유지하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꼭꼭 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모화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와이씨 YC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90원에 20%.
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최근에 어제. 아, 네. 오늘 사자마자 또 음봉이 나와서 걱정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걱정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거죠? 네, 고민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중립이 나왔습니다. 네. 부정. 네.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부정 의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YIK에서 사명이 그쵸, 변경이 YC. 됐는데 네, 바뀌었죠. 그동안 참 잘 가서 우리 시청자님 네.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사님? 제가 잘못 봤군요. 지금 1,490원이길래 축하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상담하는 거고 14,000원이 네.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오늘 자리에서 매수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보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꼭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예상대로 상승을 안 갔을 때 미련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 화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른 거 안 같거든요. 근데 차트를 좀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직각으로 거의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직각으로 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승 기류가 가팔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오늘 이전에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요 비슷한 패턴이 최근에 폴라리스 AR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폴라리스 AR을 보게 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위치는 틀립니다. 위치는 틀리지만은 패턴만 보세요. 양봉이 2번 연속 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봉 나왔지만 음봉에서 거래량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YC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내일 반드시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3일 연속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추가적으로 출현하게 되면은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이 지켜보더라도 내일까지는 음봉이 가능하지만 내일 이후부터도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못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은 자 4월 25일 날 보시면은 그 전날 수요일 대비해서 3.8%의 갭이 발생됐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요날은 3.8%인데 요날은 4% 갭이 발생됐어요. 갭이 발생된 종목은 무조건 갭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4%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더 가려면은 5% 넘는 갭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갭이 안 나왔거든요. 1.3%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음봉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거래량도 이 3일 동안 거래량 대비 상당히 작은 거래량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고속 메모리 테스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많이 보더라도 내일까지는 만약에 조금 더 최대한 많이 기다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양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내일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일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자르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생각했던 양봉이 안 나왔을 때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미련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네, 참 미련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연결돼 알겠습니다. 있었어요? 네. 하고 싶으신 말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그 말씀 다 드렸어요. 그렇죠. 통화가 되면 대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드려가지고 일단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YC로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5728번님께서 캠트로닉스 가지고 계세요. 2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입니다. 오늘 고점에 반 매도 후에 욕심을 부렸나 보네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스피드 문자 120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0%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리기판이 어떤 상용화되면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기술, 미국의 기업들이나 유리기판에 대해서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캠트로닉스, 요즘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뭐 기판이나 이쪽에서의 코팅 부분 쪽에서는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의 어떤 실적주로 본다고 한다면 캠트로닉스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제 작년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으면서 연간으로는 이 순이익이 적자가 됐지만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분기적으로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들어가셨나요? 혹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들어가셨다고 한다면은 일단 비중은 15% 정도인데 우선 추가적인 더 매수 관점은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떤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하면서, 왜냐하면 등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유리기판 쪽에서의 캠트로닉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뭐 수익이나 손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은 좀 짧은 어떤 단기적인 상황에서 한번 좀 이익 실현 구간에서는 한번 나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때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유리기판 쪽의 섹터를 보면서 이 캠트 끝났습니다. 아쉽게 끝났네. 차장님 120초 그래도 꽉 채워서 상담 네. 도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계신데 6438님이 H1만도를 보유 중이십니다. 근데 매수가가 6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가가 3만 8천 원대인데 비중은 또 15%라고 하십니다. H1만도는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2년 되신 것 같은데 앞서서 부품주도 좀 부정이셨잖아요. 네. H1만도 6만 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6만 원이면은 6만 원까지 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근데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본전까지 어떻게 가주는 거 외에는 일단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HL 만두고는 왜 올랐는지는 뭐 1분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량 매출 이거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대응만 좀 잡을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하늘색 선 보이실 건데 이 하늘색 선이 뭐냐면 241선이에요. 근데 이 241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2021년도 이제 9월 달 이후에 꺾이게 되면서 요 241선 라인이 저항으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중간에 돌파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좀 반가운 거래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올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거래량이 어찌 보면 앞으로 241선 뚫게 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거 이제 작년 7월 달 한번 기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7월달 같은 241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5천 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제 241선을 돌파를 하고 4만 5천 원까지 가격이 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그동안의 어떤 사례처럼 저항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을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만 5천 원 부분의 어떤 기술적 대형 포인트를 잡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더 간지 안 간지 따라서 본인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초 남기고 HL 만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참고가 좀 잘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자분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 11만 6천 원에 10%입니다. 뭐 혹시 오늘쯤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 말고 한 며칠 지난주에. 됐어요. 예.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막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이 돼요. 그래도 약간 수익권이신데, 그쵸?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어느 선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까 하면서, 그래가 전문가님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한 의견 두 분 들어주시죠. 네, 긍정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웅 차장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뭐 기아를 굳이 목표 주가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10% 정도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20%까지도 좀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쯤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11만 6천 원, 지금 11만 8천 원인데 기아를 이제 단기 매매로 하실 생각 없으실 거란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네. 막 목소리도 들어보시니까 되게 좀 밝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기아 저는 이번에 1분기 실적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우선 뭐 많이 나와봤자 2조 8천억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3조 이 4천억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정말 좀 우호적인 환경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홀시절 나왔었던 2012년 그때 초대의 원가율을 유지하는 걸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기아의 분위기상은 물론 이제 판매 대수는 1분기 때 좀 떨어졌긴 했지만은 뭐 그거야 어떤 신차나 또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쪽으로의 이 판매 부분에 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근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차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환율도 그렇고 뭐 경기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 원가율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상은 그 전에 기아가 뭐 작년에 실적이 좋아도 안 좋았던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이제 부정적인 예측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까지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비중을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아가 이제 자사주 소각이 있잖아요. 뭐 자사주 매입도 아니고 소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제 활발히 할 가능성도 정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청자분 뭐 연결이 돼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쪽에서 이렇게 뭐 좀 전망이나 이렇게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기 뭐고 그러면 조금 약간 내려갈 때 다 매수할까요? 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신고가로 지금 뭐 간 부분도 아니고요. 이 3월 달에 지금 주가가 지금 12만 8천 원대까지 갔을 때 이 주가가 지금 여기 떨어졌잖아요. 3월 중순부터. 이게 어떤 기아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 펀더멘탈에 대한 나쁜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너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자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고 실적 발표도 끝났던 상황에서는 저는 좀 20%까지도 한번 좀 채워보셔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 또 이제 뭐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1분기 때 매출 원가율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2분기도 1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당연히 떨어졌을 때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더 싸게 사서 뭐 낮추면 됐지만 우선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지금 현재 뭐 12만 원이나 뭐 이제 12만 원이나 11만 원 사이면은 충분히 20%까지 비중을 채워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2000-4919 그리고 문자샵 2034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그린이소스요. 네. 매수가랑 3만 140원에 이 10%. 네. 지난주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그게 한참 됐어요. 한참 몇 달 되셨고요. 네. 네,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시청자님? 얼마까지 올라가려나.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문제죠?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린리소스 최근에 조금 힘이 없습니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한테 올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반등의 기미가 있을지 중립이시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직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그 여보세요? 제가 여보세요? 예,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지인이 사람에서 샀는데 빠지네요. 네? 지인이 사람에서 샀는데 빠져.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네. 확률적으로 지인이 사랑해서 사가지고 수익난 주변의 어떤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제가 비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요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린소스가 이거 수익 네. 나는 거 반은 팔고 이게 남은 거예요. 수익 난 거 반은 팔고 남으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상장 당시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3만 네. 6천 원 이때요? 예, 예. 아, 뭐 그런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줘요. 그런데 제가 왜 사셨는지 여쭤봤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중간에 3만 원에서 뭐 3만 5천, 3만 6천 원 간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좀 누워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로또식으로 언젠간 터져라 이렇게 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소스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시청자님께서도 혹시 그런가 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뭐 3만 5천, 3만 6천에 매도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짧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안 좋게 말씀하면 행보고 좋게 말씀하면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대응하면서 그 정도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은 가져가서 무방하시다 봅니다. 근데 다른 안 좋은 예처럼 언젠가는 터져라 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종목 교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시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번에 32,800원인가? 그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신 대로 그 가격이 손절가 짧게 잡고 그 가격이 오게 되면은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그거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다른 연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연유라면은 꼭 그렇게 하고 나오세요. 예. 근데 언제 또 튀어 올라올까요? 네? 언제 또 올라올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관심이 없고 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초전도체 관련되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솔직히 로또성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죄송한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패턴은.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2,800원 그 가격에 매도를 생각하셨으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은 그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신다라면은 괜찮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깔끔하고 또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린리소스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가 LMF 16만 5천 원에 20% 가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4월 사신 달에 거예요? 아니요, 4월 달에 들어갔는데, 네네. 저기 계속 14만 얼마까지 내려가더니만 오늘 이제 제가 샀는 금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20만 원 가려나 하고 샀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 근데 떨어져갖고 지금 이제 어떻게 제가 목표하고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으려나 싶어가 궁금해갖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LNF 네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중립 두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성욱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2차 전지가 지금 뭐 주가 바닥이다 뭐 이런 건 좀 중론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뭐 20만 원까지 목표가 세우는 거는 좀 무리한 전략일까요, 차장님? 글쎄, 바닥은 바닥은 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우상향으로 주가가 간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말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좀 반등했던 부분이 테슬라의 저가형 네. 모델 출시인데, 근데 이제 저가형 모델 출시가 만약에 성공을 해서 이게
빨리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빠른 성장세를 좀 보여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신차 효과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같은 신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 부분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힘든 구간을 좀 이 상반기 이제 5월, 4월도 이제 마지막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5월, 6월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LNF가 5월 6일 날 이제 제가 실적 발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발표한 이후에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뭐 그 발표를 함으로써 LNF만 자체로 봤을 때 이런 좀 이 투자 환기가 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20% 정도면은 우선 전 1차적으로 이 5월 6일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LNF가 주가가 뭐 지금 올해 또 봤을 때도 크게 점프한 적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나마 좀 점프했을 때가 이 SK온이나 여러 뭐 테슬라 여러 좀 대기업들과의 어떤 수주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주가 오른 다음에 좀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5.16% 올랐을 때 어떤 또 이제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매수한다는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6일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5월 6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전까지는 20%에 대한 비중을 좀 유지하시되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안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려봤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302님께서 한 싹을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18,700원, 비중은 4.5%라고 하십니다. 오늘이 무상증자 권리락이어서 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싹은 정태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이 오래 기다렸어요? 네, 한 싹. 이 상담이 되게 짧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식수 늘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액면분할, 무상증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유상증자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무상증자 분할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여쭤볼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무상증자 한 기업들이 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은 그 루닛 한번 볼게요. 루닛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쭉 옆으로 기죠. 네. 그러니까 물론 특별한 이슈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하기 전에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이용해서 그냥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뭐 한 싹이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라는 그 개념 하나만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다라면은 글쎄요, 저는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좋게 가는 경험치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 기업은 있어요.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상증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제 의견이 조금 의심적이면은 무상증자 한 기업들 루니처럼 무상증자 하고 난 뒤에 어떤 기업들 주가 흐름을 과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싹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려봤고요.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시간의 특징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